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수능 18번부터 21번 고전 소설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영웅 소설이랍니다. 영웅 소설이니까 영웅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정을선전이니까 정을선이 영웅일 겁니다. 주인공일 테고. 가정소설입니다. 그 결혼해서 부부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투적인 면모가 있다고 했는데, 상투적인은 버릇이 돼버린 이런 뜻입니다. 저 뻔한 이런 뜻입니다. 버릇이 돼버린 그런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함께 섞여서 나온다. 가정 안팎의 서사, 서사는 스토리라는 뜻이고요. 남자 주인공은 정을선이 되겠죠. 을 매개로 연결되고 가정 안도 있고 가정 밖도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 선악 구조로, 그러면 선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권선징악 이렇게 둘이 싸운다. 결국에는 선이 이기겠죠. 뻔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근데 일부 다처제, 이게 가정 소설과 관련되는 얘기이죠. 그래서 일부 다처니까 남편 한 명의 남편과 여러 명의 아내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겠죠. 옛날에는 관직이 높으면 이렇게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가정 내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남자는 한 명이니까. 근데 개인의 인성 문제로, 이게는 이제 악의 문제, 악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축소됩니다. 그 제도적 문제까지는 이제 나아가지 않는 것이 한계가 되겠죠. 한계가 좀 일부 다처제의 제도적 모순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의, 수족은 우리 손발이란 뜻인데요. 손발처럼 밑에서 잘 보좌해주는 사람. 불간 하층의 시비, 시비는 시중드는 노비란 뜻입니다. 시중드는 여자 노비죠. 여자 노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니까 긍정적인 인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층인 인물이 희화화된다. 그러면 상층인 인물이 부정적이죠. 희화화하는데 히읗, 히읗, 히읗 이런 거죠. 하하하 하니까 우스꽝스럽게 표현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이제 보면서 고전 필수 어휘도 꼼꼼히 챙기면서 작품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승상 정을선이, 자, 승상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에 해당됩니다. 국무총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자, 정을선은 국무총리입니다. 출정한, 전쟁에 나간 겁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정열 부인의 모략으로, 모략이라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남을 해코지하는 지혜 같은 거죠. 그래서 정열 부인이 부정적이고, 충렬 부인, 그러면 정열 부인, 충렬 부인,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되겠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을선이 있고요. 우리 주인공 정을선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착한 사람이 이제 충렬 부인이죠. 충렬 부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 부인이 악한 여자가 되겠죠. 부인이 모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모를 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악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선이라고 쓰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략을 꿈꾸어서 꾀해서 사용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네요. 그러면 시비는
시중 드는 여자 노비라는 뜻입니다. 아까 쌤 썼죠? 그러면 시비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노비 알죠? 노비 슬레이브잖아요. 네, 노비가 노는 남자 종이고요. 남자 종이고 비가 여자 종입니다. 그래서 남자 종과 여자 종을 합쳐서 노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비가 나왔기 때문에 시비 하면 시중을 드는 여자 노비가 되겠죠. 그래서 금섬이 충렬부인 동그라미를 피신시키고 스스로 죽게 됩니다. 쌤이 이렇게 죽은 분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충성스러운 여자 노비입니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이제 감옥에서 대신 죽은 것이죠. 희생한 겁니다.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전장에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정을선이 그러면 전쟁이니까 가정 밖이 되겠죠. 가정 밖에서 정을선이 호첩이 전한 편지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정을선은 그 당시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충렬 부인의 시비인 금섬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금섬이는 충성스러운 노비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볼까요? 본문. 원수는 이렇게 쌤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수하면 전시사령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참모총장이 되겠죠. 전시의 사령관. 그러면 국무총리이면서 전시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지금과 좀 많이 다르죠. 지금은 국무총리는 행정의 이제 수장인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다음으로, 그다음에 전시사령관은 이제 군인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함께 겸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대원수라고도 나와요. 대원수, 도원수 이렇게 나오고요. 전시사령관. 그리고 군대를 이끌 때 만약에 이렇게 적진을 향해서 쳐들어간다고 하면 맨 앞에 선봉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중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좌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당연히 우군장이 있겠죠. 그리고 뒤에 적 뒤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저기 후군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군대를 다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원수가 제일 높은 것이죠. 총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경하여 경악이란 뜻이니까 크게 놀랐습니다. 편지를 받고 놀란 거죠. 집안에 사정이 있다는 걸. 호첩이 편지 전해준 사람이죠. 불러 연고를 물으시니, 연고는 꼭 알아야 되는 필수어입니다. 쌤이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것들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고전소설의 필수 어휘들이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쌤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연고는 사연, 까닭, 이유,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본 거죠. 인하여는 고전소설에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분 번역할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라고 번역을 하시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중군장에게, 쌤 아까 중군 설명했죠?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오라 하고 먼저 밤낮 3일 만에 득달하니 도달하니
3일 만에 말 타고 온 겁니다. 이때 왕비의 시비가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시중 드는 여자 노비가 되겠죠. 시비 월매가 종시 끝내 토설치 아니함에 말을 하지 않으니 매를 많이 맞고 여쭈오되 어서 바삐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하고 그냥 금섬이 따라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섬이는 바로 충렬 부인의 시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왕비는 바로 월매는 왕비의 시비입니다. 그래서 월매하고 금섬은 같은 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 금섬이 따라 죽겠다고 했죠. 한데 왕비가 크게 화가 나서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여러분 잠깐만 끊을게요. 우리 2025학년도 그러니까 2024년에요. 6월 모의 평가 때 고전 소설이 무엇이 출제됐냐면 이대봉전이 출제됐습니다. 그럼 이대봉전은 EBS에서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되었었고요. 9월 모의 평가 때는 광활루리가 나왔는데요. 광활루 하면 이제 심청전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간접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 춘향전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1월 수능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정을선 역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수능 특강에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은 싹 다 연계가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EBS에서 연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전 소설은 100% 연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해당 년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고전 소설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있는 그 설화라든지 민담 이런 것들은 전설 이런 거는 이제 삭제하셔도 되고 조금 인물 관계가 복잡한 소설들을 위주로 인물 관계도 사건 전개도를 잘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놓아요. 목을 베라 하는데 누굴 목을 베라 하냐면 월매 목을 베려고 합니다. 월매의 목을 베라고 하는데 그때 승상이 이제 정을선이죠. 정을선이 되고 필마로라고 했습니다. 필마는 말을 셀 때 한 필, 두 필, 그러니까 소나 말을 셀 때 한 필, 두 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마리의 말이 되겠죠. 한 마리의 말을 타고가 되겠죠. 말을 타고 달려오다가 월매를 죽이려는 고문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동 행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와 이를 구하며 물어서 말하기를 충렬 부인은 어디 계시냐 하고 월매 충렬 부인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감옥에 있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인사를 모르다가 여러분 인사는 정신이란 뜻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 소리를 내어 통곡하여 말하기를 승상은 바삐 충렬 부인을 살리소서 하고 충렬 부인이 지금 위태하다 살려달라 라고 하니까 승상이 물어서 막 어디 계시냐 한데 월매 울면서 말하기를 쌤이 지금 인물에다가는 동그라미 세모를 치고 있고요. 사건에다가는 밑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가 나오면 괄호를 치면서 읽으면 좀 잘 잡힐 겁니다. 소인이 걷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니까 고문당에서 걷지를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하인이 자기를 낮추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인칭 명사라 보시면 됩니다.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가보니 그럼 구덩이 속에 숨어 있나 봐요. 장소는 대가로 치겠습니다. 찾아가 보니 부인은 충렬 부인이 되겠죠. 충렬 부인이 아기를 안고 여기 해산을 한 겁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는 잠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이제 부인이 이제 참혹한 상황에 울면서 말하기를 부인은 눈을 떠서 나를 보소서. 부인이 충렬 부인입니다. 눈을 떠보니 승상이 남편이 온 것이 정신이 아득하여 인사 아까 말했던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인사는 정신이라는 뜻이 되겠죠. 정신을 모르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서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9년 지수에 9년 동안에 지 나오면 의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수는 홍수라고 보시면 되고 9년 동안 홍수가 나다 해와 같다. 그러면 이 해는 쌤이 빨간색 현관문제 해는 정을선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정을선 승상을 비유한 단어입니다. 승상이라고 해도 되고요. 전시사령관의 원수라고도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편이 나를 9년 동안에 해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해갖고 7년 대안에 7년 동안에 큰 하는 가뭄이란 뜻이에요. 가뭄에 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두 개는 정을선을 비유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직유법을 썼죠.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니까 소리법이 되겠습니다.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주세요. 그럼 누명을 썼다는 것은 누명을 씌운 자가 바로 정열 부인이죠. 정열 부인이 충열 부인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죠? 이제 정열 부인이 악인이죠. 충열 부인이 불쌍한 거고 지금 구덩이에서 해산했습니다. 인사를 모르는 자. 인사 오늘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인사는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여러분 공부가 되고 암기가 저절로 되겠죠.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교하리요? 이런 뜻이죠. 비교하리요. 자, 그러면 요 물음표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비교하리요? 라고 의문문인데요. 이 의문문을 여러분 평서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평서문으로 바꾸게 되면 어디에 비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비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서리법이 됩니다. 서리법. 그럼 서리법이 나왔는데 서리법이 나오면 100%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요소가 되겠죠.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요거는 쌤이 당구장 이렇게 쳐두겠습니다.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어 이제 참혹하게 된 겁니다. 땅구덩이에서 승상이 이제 아빠죠. 아기를 안고 월매 왕비의 시비입니다. 주고 아기를 그다음에 부인을 충렬 부인이죠. 쌤이 충이라고 쓰겠습니다.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한다. 옥석이라는 거는 옥인지 돌인지 구별한다는 얘기니까 이제 판결을 한다는 얘기죠. 옥은 플러스가 되고 선인, 석은 악인이 되겠죠. 자, 옥은 선인이고 바로 돌은 악인이겠죠. 그러면 악인은 정열 부인이 될 것이고 선은 충렬 부인이 되겠죠. 왕비전에서 왕비가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신 승상이 말하기를 이런 소자가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 잠깐만 정리해 봅시다. 우리 왕비한테 소자라고 했으니까 정을선에 파란색으로 헷갈리니까 정을선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왕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퀸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왕이 되겠죠. 왕이 되겠습니다. 정을선 아버로 아버지가 왕, 어머니가 왕비입니다. 왕비의 시비가 월매였습니다. 월매는 아직 안 죽었어요. 금서미는 죽었고 아시겠죠? 자, 처음에 그놈이 충렬방에 들어간 줄 어찌 하셨습니까? 하니까 왕비가 말하기를 사촌 오라비가 말해서 알았노라. 그러면 그놈도 나쁜 놈이 되고 사촌 오라비가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그러면 사촌 오라비가 복록입니다. 벌써 자기 죄를 알고 후원 뒤뜰입니다. 뒤뜰에 올라가. 뒤뜰이 후원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있는 졸병을 잡아 엄하게
물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충렬 부인이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래라. 그러면 충렬 부인이 아니고 금섬이가 충렬 부인 대신 충렬 부인인 척하고 희생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알았니? 하고 옥졸이 급히 여쭈오되 얼굴이 상하여 암울한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해. 생각에 충렬 부인은 천하의 일색 미인이란 뜻이죠.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근데 왜 충렬 부인은 미인이라 그러는데 손이 왜 안 곱지? 그 이유는 금섬 12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면 충렬 부인은 그때 탈출을 한 것이고 정렬 부인의 12 금년이라고 돼 있어요. 정렬 부인은 악인이죠. 금년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말하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을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년의 입을 통해 발설된 게 아닌가 합니다. 하고 옥졸이 말한 거죠. 그런데 승상이 금년을 잡았어요. 금년은 담배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렬 부인의 하인이 됩니다. 금연입니다. 금섬이 아니고 그러니까 악인의 조력자가 되겠죠. 악인의 조력자 금연입니다. 그래서 정렬 부인이 오략을 쓰니까 거기 하수인 거죠. 이 말을 듣고 내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국문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직접 조사를 하고 고문을 하고 물어보고 하는 것을 국문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이제 머리 꼭지를 말합니다. 궁궐이 뒤집히는 듯 하더라. 그러면 대구법도 있고요. 직유법도 있습니다. 이때에 정렬 부인 악인이죠.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 싸고 자빠지는지라. 그러면 이제 놀란 거죠. 금년이 어쩔 수 없이 바로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정렬 부인이 하던 말, 자기가 남자 옷을 입고 충렬 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 이불 속에 누웠다 달아난 말. 그러면 가만 보니까 금년이 남자 옷을 입고 충렬 부인 침대로 들어가서 내연남인 것처럼 하다가 이불 속에서 도망간 거죠. 그리고 정렬 부인이 앓는 채하고 누워싸움에 충렬 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면 침소로 가고 강권을 침소로 마지못하에 가심에 복록이 왕비에게 참소하던 연유 이 4번을 1, 2, 3, 4를 다 낱낱이 말한 거죠. 자, 어떻게 되냐면 지금 금년이는 충렬 부인의 방에 남자 옷을 입고 내연남인 것처럼 누워 있었던 거죠. 그때 정렬 부인이 아픈 척하면서 충렬 부인이 병 간호를 하다가 이제 원래 침대로 돌아가라 한 거죠. 그래서 충렬 부인이 돌아갔을 때 그 왕비의 사촌인 복록이 왕비한테 충렬 부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라고 헐뜯었던 까닭을 다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이거는 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말했습니다. 그럼 이 괄호친 부분은 요약적 제시가 되겠죠. 요약적 제시가 되는 것이고 참소는 헐뜯는 말입니다. 헐뜯는 말. 연유는 까닭이란 뜻입니다. 왕비가 이제 듣고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앙천통곡. 앙천 아니면은 하늘 천자고요. 우러를 앙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박지 못하여. 그러면 이거는 박다는 건 똑똑한 거고요. 박지 못한 거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악녀의 꾀에 빠져. 악녀는 이제 정렬 부인이라는 걸 아시겠죠? 충렬 부인을 죽이려 하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충렬 부인을 보리오 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후회하고 그런 뜻이죠. 자, 하시며 자살을 하고자 하니까 아들이십니다. 정을선이 붙들고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며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왕비가 금침에 금침은 이불과 베개라는 뜻입니다. 이불과 베개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승상이 이 정열 부인이죠. 묶어서 땅에 무릎을 꿇리고 크게 놓아여 말하기를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충렬 부인은 해하고자 하느냐. 어찌 일시에 살 일이요.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제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아버지는 왕이지만 정을선 황제가 따로 있습니다. 황제가 너무 넓은 땅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각 지역에 봉해 준 게 왕이죠. 봉건제도에 상소하니 그러니까 임금께 보고한 겁니다. 임금한테 황제죠. 황제한테 황제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상소문이죠.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사 100배하고 돈수는 머리를 조아려 100번 절한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조아려 100번 절함이라는 뜻이 돈수 100배입니다. 한 번 절하면 1배, 두 번 절하면 제배, 세 번 절하면 3배, 네 번 4배, 다섯 번 5배, 100번 하면 100배. 알겠어요? 신이 서용을 쳐잡고 그럼 서용은 이제 오랑캐가 되고 반란군을 진압하고 이런 뜻입니다. 반역의 나라, 백성을 진무,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돌아올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 맡기고 한 마리 말로 타고 올라와 본즉 정열 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켜 싸우니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사오니까 이제 서리법이죠. 그리고 금년이 흉악한 계획을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낱낱이 다 말했다. 여러분 이제 작품 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정답률이 전체적으로 낮았습니다. 별이 많이 보이죠? 여기 별이 많이 보입니다. 화작 친구는 48%, 엄매 친구는 61%니까 우와, 랭킹 5위, 6위 해당될 정도로 정답이 낮았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기억 니은을 보겠습니다. 기억이 어디 있을까요? 기억이 여기 있네요. 기억이 니은이 바로 있습니다. 저 노란색으로 좀 표시해 둘게요.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니 염려 마십시오. 처음에 그놈이 충렬 부인 방에 들어간 줄 어찌 아셨습니까? 그놈은 이제 사촌와비 성목록입니다. 충렬 부인 방에 아니죠. 그놈은 저기죠. 금년이 이제 남장을 해서 내연남인 것처럼 한 것이죠. 자, 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기억을 보니 호첩에게 물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하는 사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가정의 변고와 관련돼서 맞습니다. 호첩이 이제 전쟁터에 있는데 전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말한 사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2번. 기억을 보니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안다는 것은 호첩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그리고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송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이라고 돼 있어요. 이미 아는 바와 같다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가만히 보시니까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열 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국문했을 때, 국문했을 때 금년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 1, 2, 3, 4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략만 알고 있었고 나중에 국문을 하면서 금년을 조사하니 자세하게 알게 된 내용인 거죠. 그러면 상소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조사 후에 알게 된 것이고 이미 아는 밥은 호첩에게 전해진 바니까 이 사이에 바로 먼저 정보이고요. 나중에 정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금년을 국문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다음에 3번 니은입니다. 니은을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데 왕비의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어떻게 아셨냐라고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다음에 4번 니은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 사촌 오라비 때문에 알았다라는 거죠. 왕비는 그놈의 행위에 제보한 사람이 사촌 오라비라는 거죠. 사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니은에 제시된 후에 복록의 상황을 보니 자살했죠. 자결했죠. 복록은 자신의 지은 죄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 조여온다고 느꼈겠죠. 자, 19번 하겠습니다. 누명. 누명은 누가 썼냐? 충렬 부인이 쓴 겁니다. 충렬 부인이 누명을 썼습니다. 누가 누명을 씌웠냐? 정열 부인을 씌운 거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을까? 충렬 부인이 바로 외도를 한다는 누명이겠죠. 외도를 한다는 누명이죠. 금년을 통해서. 자,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 그러면 충렬 부인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지는 않았죠. 2번 누명 쓴 인물의 요청으로. 누명 쓴 인물은 충렬 부인이고요. 남주인공은 정을서는 누명을 씌운 인물의 씌운 인물은 이제 정열 부인이죠. 정열 부인이죠. 정을선이고 처벌을 유보하는 게 아니죠. 이제 황제한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이지 요청해서 처벌을 유보한 건 아닙니다. 누명의 내용은 누명 쓴 인물이 충렬 부인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를 벗어난 게 아니라 처소에서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이제 도망 나온 게 구덩이죠.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이게 정렬 부인의 계략입니다. 누명을 쓰는 인물이 충렬 부인이 특정 장소는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이 빨간색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셈이 진하게 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뚜껑이 열린 정을선이 금년을 잡아서 정렬 부인의 시비 잡아서 너 어떻게 됐냐 하고 저기 정렬 부인은 똥 싸고요. 좀 금년을 바른 대로 얘기할 때 여기 보면은 침소로 가라고 강권하여라고 나왔잖아요. 침소로 가게 하는 것, 그죠? 침소로 가게 하는 것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판단을 못하고서는 절대 이렇게 풀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연계 학습이 된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웠던 작품이고요. 지금 학습하고 있는 예비 고3 또는 고3 학생들, 또 N수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시간 안에 판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연계 학습이 됐다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수박 겉핥기로 했던 친구들 때문에 정답을 좀 낮춘 것일 뿐인 거죠. 누명이 벗겨지게 되는 계기는 남주인공인 정을선이 자신의 어머니
왕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하게 됨으로써 누명이 벗겨지게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누명이 벗겨지게 되는 것은 국문을 통해서이죠. 국문을 통해서 이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국문을 통해서 누명이 벗겨지게 되겠죠. 20번. 20번은요. 표가 나와 있네요. 자,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자, 뭐 여기서 의사소통, 인물 간 소통 내용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인물 A, 인물 B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인물 A 원수가 정을선이죠. 중군장에게 A가 B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함.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선생님이 오렌지 색깔로 표시를 해드릴까요? 원수가 중군장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서융을 잡으라고 명령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보십시오. 보시면 처음에 보시면요. 원수가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며 중군장의 분다는 집에 병고가 있어서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라고 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 상소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이 서융을 처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 집에서 호첩으로부터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 맡기고 필마로 돌아와 본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용을 친 것은 정을선입니다. 중군장에게 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X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승상은 월매한테 충렬 부인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고요. 옥조는 금년에게 옥중 시신 정체와 관련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옥조는 승상에게 쌤 잘못했네요. 금년은 옥졸로부터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A가 B에게 옥졸은 승상에게 금년이 옥중 시신에 대해서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금년은 승상에게 금년이 세모죠. 월매는 동그라미고 그다음에 승상은 금년으로부터 정렬 부인이 거짓으로 알아누웠다는 정보를 이제 우리 빨간색 칠했던 거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는요. 21번 문제입니다. 21번은 선생님이 보기를 이렇게 두고요. 이제 오른쪽에 선지를 두겠습니다. 우리 보기는 읽었습니다.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대원수와 가장으로서 모습이 드러납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기서 집안 얘기도 있고요. 국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 안팎의 얘기가 다 있다. 두루두루 남자 주인공은 그죠? 집안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승상이 충렬 부인을 구하잖아요. 슬픔이 야유에 뼈가 드러나는 부인의 모습과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됐다는 거죠. 마누라 되게 뭐 뼈만 남아 있고 뭐 울고 이런 부분 많네요. 왕비가 앙천통곡 그러니까 되게 후회하는 거죠. 충렬 부인의 순환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일부 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생 문제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녀 때문이다. 악녀에 속았다. 그럼 악한 여자다. 개인의 인성 문제다. 이렇게만 보면 수 있네요.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 왕비입니다. 왕비에게 죽음을 과거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인 행위. 자, 가만 보세요. 이게 월매가요. 뭐라고 했냐면 쌤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끝내 토설치 않잖아요. 월매가 끝내 토설치 않거나 금섬이 따라 죽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월매는 왕비의 10입니다. 왕비의 10인데 왕비가 왕비에게 충렬 부인이 있는 곳을 끝내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가 틀렸죠. 자신이 모시는 주인이 왕비죠. 왕비한테 충렬 부인이 어디 있는지 밝히지 않았죠. 숨겼죠. 그래서 능동적 행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밝힌 게 아닌 거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 부인이 호통 소리에 똥 싼다 이런 거죠. 자신의 위험이 실추되면서 희화화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 나와 있죠. 여기까지. 자, 좀
고전 필수 오일을 포함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강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사건이 조금 이해 안 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